컨클루전,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부스터샷의 부작용은 안녕하세요. 의학 채널 인사락스입니다. 오늘 뉴스 속보가 떴는데 의료진과 60세 이상 고령층, 고위험군을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기로 결정을 했다고 하거든요. 사실 이 뉴스가 뜨기 전에 선생님도 공문을 받았다 그랬잖아요. 맞아요. 저번 주에 저희도 수요 조사를 했어요. 부스터샷을 맞을 사람들은 신청을 해라 해가지고 저는 신청을 했습니다. 벌써 신청을 하신 네네. 거예요? 혹시 날짜가 나왔나요? 날짜는 안 나왔고 이제 수요 조사만 한 거죠. 제가 알기로도 2차 접종하고 나서 6개월이 지난 사람들 대상으로 부스터샷을 접종하는 걸로 계획을 잡았다고는 들었거든요. 이런 계획이 그래서 나온 만큼 부스터샷에 대해서 선생님은 이제 고민 없이 신청을 하셨지만 고민을 하셨겠죠? 고민? 걱정? 뭐 했죠. 하긴 했는데 그래도 맞는 게 훨씬 좋으니까. 그래서 그 선택의 근거를 한번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부스터샷이 뭔지부터 얘기를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백신을 1차, 2차 접종을 하고 나면은 몸에 항체가 생기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시간이 지나고 나면서 혈중 항체 농도가 조금씩 떨어지죠. 이게 떨어질 때쯤, 한 이때쯤 그걸 탁 쳐가지고 올려주는 샷이 바로 부스터샷인데, 말 그대로 이제 부스터죠. 이번에 NEJM이라고 뉴 잉글랜드 저널 오브 메디슨이라고 굉장히 유명한 저널, 의학에서는 굉장히 엄청 유명하다, 킹왕짱 유명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냥 그 저널에 부스터샷에 대한 내용이 실렸어요. 한번 소개를 해주세요. 제일 관심이 많으실 거는 부스터샷을 맞고 부작용이 더 생기냐, 그리고 효과는 어떻게 되냐, 두 가지로 축약할 수가 있거든요. 그렇죠.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부작용은 2번 맞은 거랑 큰 차이가 없다. 그 다음에 효과는 훨씬 좋다. 이렇게 간단하게 얘기할 수가 있는데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드릴게요. 먼저 이 부스터샷이 왜 도입이 되게 됐냐, 연구를 해보니까 백신을 접종하고 2번 맞으니까 4개월에서 6개월이 지났더니 원래는 95%까지 면역이 돼야 되는데 그 효과가 85%까지 갈수록 떨어진다 이거예요. 3번 맞으면 더 효과가 있을까 연구를 하게 된 거죠. 더군다나 델타 변이 바이러스라든지 아니면은 뭐 요즘 다른 변이들도 막 나오고 있잖아요. 바이러스의 변이들이 창궐을 하면서 이런 부스터샷이 또 곽광을 받은 거죠. 논문에서는 여러 가지 근거를 들어서 이제 부스터샷이 좋다라는 결론을 내렸는데, 간단하게만 소개를 해드리면 두 번째 백신을 맞으면 효과가 감소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백신 두 번째를 맞은 사람하고 세 번째를 맞은 사람 각각 1개월 후에 면역 수치를 비교를 했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세 번 주사를 맞은 사람이 부스터를 맞은 사람이 1개월 후에는 고령층이신 분들은 효과가 7배, 고령층이 아닌 분들은 효과가 5배, 효과가 엄청 높았던 거죠. 두 번째로 베타 바이러스, 델타가 나오기 전의 변인데 베리언트가 아무래도 백신의 효과가 좀 더 떨어질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부스터샷을 맞았더니 이런 베타 베리언트에 더 효과가 좋았다는 거죠. 원래 와일드 타입 처음에 나온 거하고 베타, 뭐 델타 이렇게 갈수록 그 백신의 효과가 떨어졌는데 이 부스터샷을 맞으니까 다 거의 비슷한 수준으로 다시 효과가 올라왔다는 거죠. 구체적인 수치로는 베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는 부스터샷을 맞기 전과 도즈 2와 비교를 했을 때 15배, 고령층에서는 20배까지 면역의 효과가 높아졌다는 거죠. 이 두 가지 결과를 종합을 했을 때 이 논문에서는 도즈 3, 그러니까 부스터샷을 맞은 사람들은 1개월 후에 오히려 면역 반응이 감소하지 않고 오히려 더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거든요. 이 효과가 굉장히 좋다고 볼 수가 있겠죠. 그리고 요즘 핫한 이제 델타 바이러스 같은 경우에도 비슷한 효과를 내고 있는데, 델타 바이러스에 대해서도 상당히 효과가 있는 걸로 나타났거든요. 제시해드린 표를 보면 와일드 타입과 델타 베리언트 거의 효과가 차이가 없죠. 이 면역 반응의 정도가. 걱정인 거는 언론에서 백신에 대한 중증 이상 반응, 그런 기사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혹시 나도 어떨까, 아니면 부모님이 맞았다가 어떻게 될까, 이런 게 걱정이 되잖아요. 사실 저도 걱정이 안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가능성이 없진 않으니까. 근데 일반적인 파이자의 백신 부작용이 0.3%, 그것도 이제 중증 부작용이 아닌 거죠. 이거는 일반적인 이상 반응을 보고된 게 0.3%, 1000명 중에 3명이라는 건데, 사실 코로나가 저희는 의료직에 있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한테 또 듣는 게 있잖아요. 내과 선생님들한테 얘기를 들어보면 후유증이 너무 심한 경우가 많다고 하더라고요. 특히 또 젊은 층에 굉장히 무서운 후유증이 많기 때문에 저는 백신의 이상 반응보다는 그런 후유증이 더 무서워서 저는 부스터샷을 바로 맞기로 신청을 했습니다. 물론 아까 말씀하신 1000명 중에 3명 부작용은 백신과의 인과성을 인정받은 경우를 얘기하는 거니까 실제로는 좀 더 많을 수 있다는 거죠. 그죠? 인정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사실 판정하기가 정말 어려워요. 맞아요. 그런 거에 굉장히 불안감을 가지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걸로 알고 있거든요. 사실 그게 이해는 돼요. 진짜 이해는 되고, 저도 그런 게 아예 안 걱정되는 건 아니거든요. 코로나가 더 무서우니까 어쩔 수 없이 맞는 거죠. 지금 이제 시작하고 있는 팬데믹 상황이기 때문에 데이터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어요. 이 논문도 한계점이 있잖아요. 맞아요. 사실 이 논문에 참여한 그룹이 고령층의 경우에는 12명, 고령층이 아닌 그룹은 11명. 굉장히 사실 적은 그룹이긴 하거든요. 보통은 이거보다 더 많은 그룹을 대상으로 연구를 진행을 하는데 이게 또 연구를 하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제한점이 있긴 하지만 사실 이 정도 논문에 실렸다는 거는 굉장히 백그라운드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나라에 1년에 하나 이 애니잼이 올라가면은 그것만으로 엄청 대단한 거예요. 어떤 학자가 쓴 논문이 거기에 올라갔다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신빙성이 있다고 할 수 있겠죠. 그러니까 데이터가 부족한 건 어쩔 수 없다. 지금 상황에서. 그렇기 때문에 백신과의 인과관계가 인정된 인정되기가 부작용 참, 케이스도 좀 어려울 순 있지만 그래도 어쨌든 보고된 부작용으로는 그 정도 숫자고 그거보다는 코로나의 부작용이 좀 더 걱정이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는. 자, 오늘은 짧게 저희가 부스터샷에 대해서 얘기를 해봤는데 꼭 이런 논문 발표 같은 걸 하면 마지막에 테이크홈 메시지를 던져야 되잖아요. 컨클루전 결론으로 얘기를 하면 부스터샷의 부작용은 이전과 큰 차이가 없다. 효과는 훨씬 좋다. 맞는 게 좋을 것 같다. 라고 생각합니다. 저희가 2차 접종까지를 한 3, 4월 정도에 마무리를 했었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6개월이 딱 될 차인데 좀 두렵기도 하지만 맞고 맞을 때가 됐어요. 지금 사실 이 그래프가 아마 이런 백신의 효과가 저한테도 많이 감소했을 거거든요. 요즘 이렇게 돌파 감염이 많은 시대에 저희도 한번 준비를 하고 또 그거에 대한 생생한 후기 한번 얘기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스락스였습니다. 감사합니다.